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원칙 있는 승리가 어렵다면 원칙 있는 패배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영입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칙 없는 승리를 택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 영입은 만약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너무 노골적인 형태로 이렇게 비판하기 뭐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빌어서 그 사실상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탄핵 있었지 않습니까? 2004년에. 탄핵 때 당시 한나라당하고 그 자금민주당하고 연합을 해서 했는데 탄핵한 지 5일 후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입당을 하면서 비례대표 그죠? 2번을 받거든요. 비례대표 1번은 여자를 줘야 되니까 사실상 남자 중에 1번을 받은 건데 그러면 사실 탄핵 협조자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 협조자 아니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그 얘기를 좀 애둘러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노무현 재단에서 나온 성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한 얘기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뭐 모르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의 김종인 의원 영입을 비판하는데 문제는 김종인 의원 자체가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고 그리고 오늘날 김종인을 영입하게 된 배경이 김종인 의원은 문재인 대표 보기에 부동층과 중도층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안철수의 탈당으로 한 공백을 유사 안철수를 데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오게 돼서 김종인을 영입한 데는 안철수 의원의 책임 또한 같이 있다라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만일에 지금 국민의당이 처음에 상당히 이제 발표할 그 순간같이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했으면 저런 말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박영선 지금 의원을 사실 영입하는데 아주 공을 들였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박영선 의원을 주저앉힌 모습이 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북 의원들 탈당 전부 다 안 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하고 그걸 좀 이상하더라고요. 탈당하겠다는 성명을 많이 봤는데 주저앉겠다는 성명을 하는 건 처음 봤는데 그 면에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사실 이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불만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도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자기네가 그건 여기서는 안철수 의원 측입니다. 자기네가 나 영입하려고 사활을 걸을 땐 언제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실제적으로 이 윤여준 전 장관 문제도 사실 굉장히 억울하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정치권은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요새 한글로 돼 있는 새로운 사자성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매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근데 김종인 위원장에 보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안철수가 중도고 새누리당이 보수고 문재인 이쪽이 진보라고 이렇게 크게 이제 단순화시켜 봤을 때 안철수 중도에 있다가 박근혜 보수 쪽으로 갔다가 문재인 진보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에 있다가 좀 중도로 온다.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너무 이렇게 그냥 스윙을 크게 해버리니까 보는 사람들도 좀 어지러워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여준 창당준비위원장이나 참 야권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끼리 야권의 이전 투구, 야권의 상처 내기는 결국 우리가 바라던 야권들 지지자들이 바라는 새누리당과 중도층의 부동층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제3신당의 기반을 넓히겠다고 했던 안철수 의원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보다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통해서 원래 목표를 했던 제3지대 외연을 넓히는 일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상진 위원장이 김구 선생 묘역 방문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낡은 정치가 하고 있는 여야 간의 진영 논리, 중도층을 노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이승만 국부론을 얘기했다가 고정 지지층, 야권 고정 지지층이 반발하니까
다시 그 김구 묘소를 가게 되는, 이래서 죽도밥도 아닌 이런 행보를 보이는데, 이것 또한 낡은 정치인들이 보였던 이념 진영의 논리인데, 이것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당은 이런 이념 논쟁을 통해서 진영 논리로 가서 중도층을 모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먼저 앞장서는 게 신당다운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중도를 표방했는데 이게 중도가 사실상 진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양쪽에서 요거도 먹는 예, 식이에요. 양쪽에서 요거도 먹고 본인들도 그냥 스텝이 꼬여갖고 좌충우돌 해버리는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한상진 위원장이요,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는 전 거기까지 좋았다고 봐요. 근데 왜 하필 그게 살구 묘역이며, 그 다음에 이것 좀 저게 딱 그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1948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인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인지 이렇게 따져갖고 뭐 문재인 대표도 48년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국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1919년으로 잡던 48년으로 잡던지 간에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승만이라고 했던 거고. 예. 그리고 김구도 국부다. 미국에 보면 건국의 아버지들의 Founding fathers 아니에요. 예. 복수예요. 여러 명이에요. 조지 워싱턴뿐만 아니라 예.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그러니까 뭐 19년, 48년 언제 그 건국됐는가? 그거는 뭐 예. 전문가들 또 따지되 이승만이고 김구건 다 국부다. 이래버렸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휘말리지 근데 않았을 저는 거예요. 국부란 말 자체에 대해서 그 뭐 언제 건국했냐 문제가 아니고, 국부라 하면 적어도 도덕적인 뒷받침은 돼야 된다. 니콴유라든가 뭐 아웅산이라든가.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를 처음 일대 대통령 된 거는 맞는데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국부의 칭호를 과연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우리의 번역상의 문제가 사실 있는 건 사실 파운딩 파더스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국가를 만든 사람들이니까. 근데 뭐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사람들 한상진 보면요. 위원장의 발언을 쭉 들어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국가를 만드신 분들 그 다음에 바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처럼 뭐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하기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때 아닌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난린지 전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자,